네, 세상 속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들을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수다학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서점에서 인기 있는 책 중에요. 이 수학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 쓴 책. 이 책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인기가 많고 정말 난 수학에 흥미가 없어. 난 수학에 관심이 없어. 이랬던 수포자들에게도 아주 흥미를 끄는 인기가 좋은 책이라고 하네요. 당장 우리 서점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수포자 하면 또 대표 주자 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수학도 약간 인문학처럼 접근하는 거죠. 예. 약간 좀 있어 보였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제 풀어 쓰다 보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고 좀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필근 씨 입에서 인문학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왜요? 예? 어쨌든요. 예. 네네네. 수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요건 전문가분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네네. 네, 오늘도 손은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수학에 관련된 어떤 양질의 도서를 이렇게 읽는 것이 그냥 수학 문제 몇 문제 푸는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데카르트나 가우스 같은 수학자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수학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지진 관측에는 방정식이 활용되고 예술 속에는 비율이 숨어 있고 이렇게 수학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해주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읽는 것도 수학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재미가 없다고 수학과 이별했던 우리 고학년 친구들도 다시 수학을 만나고 싶다고 돌아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념 부족해서 좀 문제풀이 힘들어했던 친구들도 저절로 책 읽으면서 개념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문제집 한 장 덜 풀었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렇게 아이들이 수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양질의 책을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우리 수다학이 요즘에 집 나간 수학 흥미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수학을 모조리 저희가 찾아 나서고 있죠. 네. 오늘도요. 아주 재미난 수학의 세계를 알려주실 분. 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만 익숙하셨다면 네. 오늘은 아닙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네. 유지원 디자이너를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자, 디자이너가 오셨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사실 좀 예상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은 어디 숨어 있는 수학을 찾는다? 디자인이 그렇죠. 있죠. 디자인이죠. 있죠. 네. 디자인 속 수학을 찾아봅니다. 흔히 디자인하면 그건 미술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미술 속에 수학이 숨어 있음을 저희는 이미 수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가님? 그럼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름다우면서도 기능적인 모양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늘어져 있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도 규칙과 반복이라는 수학 원리가 숨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수학에서 배워본 적 있는 프랙탈 구조 기억나실 거예요. 프랙탈 눈송이 같이 생긴 거 계속 펴지는 거. 막 이어지는 거, 계속되는 거. 네, 코흐 눈송이라고 하는데요. 코흐 눈송이의 원리는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정삼각형의 각 변을 3등분해서 가운데 부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튀어나오게 하고 그러면 별 모양이 되겠죠. 거기서 또 자꾸 같은 원리로 반복을 해서 또 작은 별 모양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눈송이 모양이 되는데요. 이런 방식의 규칙이 영상 디자인 같은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은 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디자이너가 설계안을 하나를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기계적인 방식으로 복제가 돼서 수많은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성향을 조사
조사할 때 통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품을 만들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규격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공정이 수학적인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디자인의 시작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 지금 수학이 있는 그쵸, 겁니다. 그쵸, 그쵸. 예. 맞아요. 우리 황금비에 대한 이야기 두 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희 수다학에서도 몇 번 나왔거든요. 1대 1.618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다고? 오늘 약간 지적인 이미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이번 나는 꼭 보라 그래야지. 그걸 처음 발견한 게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그래요. 피타고라스거든요. 이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수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가 또 황금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이 정오각형에서 각 대각선이 서로를 5대 8, 즉 1대 1.618로 나눈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대체 이 황금비가 왜 아름다운 비율이냐? 이 황금비가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비율이다라는 것이죠. 안정감? 네, 안정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책이라든지 텔레비전 화면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의 가로 세로 비율이 이 황금비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는 비율이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에 되게 많이 숨어 있었구나. 맞아요. 이뿐 아니라 비와 필의 균형감, 그다음에 규칙과 패턴 이러한 수학적 요소들이 디자인에 가미돼서 다양한 작품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광연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디자인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아보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수학 흥미를 뿜뿜 일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뿜뿜. 야, 좋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막 얘기만 들어도 궁금합니다. 강연을 보면 얼마나 알찬 내용일까요? 지금 바로 우리 유지원 작가님, 유지원 디자이너의 강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우리 일상 속에 퍼져 있는 디자인 속 숨은 수학 이야기입니다. 수학적 규칙을 적용해 예술작품 만들기.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율리아 본의 디자인 작품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작품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수학적 규칙을 세워서 만든 작품입니다. 규칙 보이시나요? 힌트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12개의 도형이 있죠. 이것은 1부터 12까지 숫자를 표현한 거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여기 세 번째 보이는 이 정삼각형은 숫자 3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감이 오시나요? 말 그대로 1부터 12까지 숫자를 그대로 펼쳐둔 상태입니다. 맨 오른쪽 한 줄 이렇게 쭉 보세요. 모두 정삼각형을 품고 있죠. 3의 배수라는 사실 알아보시겠어요? 작품 속에 보이는 이 현상은 도형들이지만 그 현상을 규칙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수학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규칙이 바로 약수랑 배수입니다. 자, 그럼 1부터 차례로 볼까요? 첫 번째는 숫자 1을 나타냅니다. 그럼 2는 어떨까요? 2는 소수인데 소수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를 말하죠. 그 밖에 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는 뭐가 있을까요? 2, 3, 5, 7, 11 같은 수들이 있죠. 자, 이 소수들은 모두 회색 동그라미인 1을 품고 있어요. 2의 노란색 모양은 2는 2개니까 이각형 같은 것은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2개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4는 정사각형 모양이죠. 근데 4는 2의 배수니까 2를 품고 있습니다. 6 보시겠어요? 6은 2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양을 모두 품고 있죠. 자, 쭉 지나와서 12를 한번 보시겠어요? 숫자 12는 지금까지 나온 약수들을 다 집대성하고 있죠. 2, 3, 4, 6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모양을 포함한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니 어떤가요? 규칙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배운 약수랑 배수라는 수학적인 지식만으로도 적용해서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함께 오늘 배운 개념을 나만의 수학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함께 여러분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앨런 튜링의 수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학적인 규칙을 이용해 도출해내는 방식의 디자인은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두 마리 동물을 주목해 볼까요? 얼룩말과 표범이죠. 이 동물들은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얼룩말은 기다란 손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표범은 점과 같은 형태의 무늬로 빼곡하게 뒤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 무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얼룩말, 같은 표범이라도 제각각 저마다 조금씩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앨런 튜링이 이것을 수학의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얼룩말의 무늬는 엄마 뱃속에서 생겨날 때 만들어지는데요. 가령 기다란 손 모양을 가질 것, 이런 규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마다도 환경이 다 다르고 같은 뱃속에서도 태아들이 놓인 위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다란 손 모양이라는 같은 규칙이 적용이 돼도 얼룩말마다 무늬가 조금씩 다르게 돼요. 동물의 무늬는 여러분 지금까지 생물학의 영역으로만 알고 계셨죠? 자, 그러면 우리도 생물을 수학으로 설명해서 디자인에 접목시킨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가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쩐지 무스스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요리스 라만의 뼈 의자입니다. 이 의자의 디자인은 사람의 뼈가 성장하는 과정을 수학적인 규칙에 적용을 한 건데요. 자, 나무는 성장할 때 어떤가요? 그 자리에서 우뚝 가지를 뻗으면서 점점 자라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식물인 나무와 다르게 크게만 자라면 움직이기가 힘들게 됩니다. 무겁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서 점점 뼈는 강해지지만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연골 부분은 두껍지만 이 뼈의 중간 부분은 얇게 만들어지는 원리로 성장을 합니다.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바로 이 규칙을 수학적인 수식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리스 라만이라는 디자이너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요. 그렇게 이 의자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수학적인 규칙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몇몇 디자이너 분들에게 물었을 때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 너무 아름다워서 디자인을 시작했다라고요. 수학의 아름다움을 디자인 작품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니 나는 무슨 저기 디자인 하는데 말이죠. 네. 무슨 약수, 배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네. 수학적으로 어떤 일상적인 사물이나 자연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의 규칙을 파악해서 그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고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바젤 대성당의 창인데요. 바젤 대성당. 예, 똑같은 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자세히 보니까. 야 이게 그냥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네네네네네. 하지만 어떤 질서정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다르지만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커다란 창의 틀에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같은 규칙을 통해서 배열이 되어서 하나의 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세의 디자인인데 이것도 일종의 수학적이고 알고리즘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중세 때 건데. 이거. 네네네. 그렇죠. 지금 규칙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이 아이들 교과서에도 네. 규칙 찾기 단원이 있거든요. 2학년 2학기에 규칙 찾기 단원이 있는데 네네. 초등학교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이요. 이런 활동이 있어요. 색종이 한 장을 똑같이 16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 모양 색종이 16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다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보게 하는 거예요. 접은 다음에 그거를 나의 규칙대로 붙여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무늬가 또 하나가 창조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보는 활동이 있고요. 또 제가 이런 활동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단원 애들이랑 네. 수업을 할 때 물건을 집에서 가져오게 하거든요. 집에 있는 뭐 필통 아니면은 그 엄마의 스카프, 옷 이런 것들 중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걸 가져와 봐라. 네,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막 가져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 약간 보면은 우리 MC님 입고 계신 이 안에 셔츠 여기 막 이렇게 줄무늬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이것도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오늘 규칙 잡기가 나올 줄 알고 이 옷을 입고 오신 건 거죠? 전 그냥 주신 대로 입었을 뿐입니다만 규칙이 있을지는 몰랐네요. 예. 그냥 그것 때문에 입고 오셨다고 하시지 뭘. 글쎄요. 또 좀 다른 보여주실 만한 게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것은 예. 제가 디자인한 셰익스피어 전집이에요. 오, 셰익스피어 전집 직접 하신 거예요, 디자인을? 예, 제가 디자인한 야. 거예요. 멋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는데요. 같은 도형, 그러니까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도형으로 이 평면을 다 채우는 것을 쪽매 붙임 혹은 테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테스 그거 우리 그거 고궁도 예, 거기서 갔을 때 그거 했는데. 그 담장이랑 문이랑 거기서 찾았던 건데 맞아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인 어떤 규칙으로부터 접근을 해서 만든 건데 네. 가령 이 사권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햄릿이 있는 건인데요. 이렇게 팥 터지는 그 좀 로맨틱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네. 그리고 이 5권을 보면은 좀 광기가 이글이글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리어 왕이 리어 왕이죠. 그럴 것 같았어. 오델로도 들어있는데 약간 마녀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여기 10권은 소네트인데 네네. 여기 펜로즈 타일링이라는 테설레이션인데요. 네네. 여기가 숲과 같아가지고 연인들이 이제 숲속에 숨어들어서 큐피트의 화살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이게 화살이 하나 생겼거든요, 지금. 여러분. 야.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했는데 제 담당 편집자가 영어 영문학과 전공인데 네네. 수학으로 접근을 했는데도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 같은 느낌이 난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조금 말씀해 주시는데 살짝 자랑을 해주셨어요. 자랑이 어딨더라 이렇게 살짝 해주셨어요 이렇게. 아니 뭐 지금 이렇게 그 셰익스피어 이 책 옆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네. 그 붓도 지금 살짝 오, 보이고요. 오. 이게 뭐 좀 종이도 좀 스물스물 보이고 이게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막 들거든요. 야, 또 어떤 멋진 거를 자랑해 주시려고. 예, 이번에는 글자에 숨어 있는 수학의 원리를 한번 직접 쓰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파벳 대문자 이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요. 이. 자, 돌기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30도로 회전을 한 다음에 여기 가로선이 있잖아요. 가로선에서 지금 30도로 회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획을 내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30도를 유지하면서 돌기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30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로선도 그어주고 돌기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 가로획으로부터 3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그어줍니다. 이자는 이렇게 써집니다. 오. 네. 야. 한 가지 원리로만 지금 계속 써지고 있었어요. 오, 신기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붓의 단면의 모양은 선분이에요. 이 선분이 항상 이 가로선으로부터 30도를 유지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평행 이동이라고 하죠. 네네네. 네, 평행 이동을 합니다.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자, 그럼 왜 하필 30도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아유, 하실 때까지 기다릴 걸 그랬습니다. 네네. 보시면은 가로획이 조금 더 가늘고 세로획이 굵죠. 이 비례가 가장 아름다운 비례가 나오기 위해서 30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각비 혹시 배우셨나요? 자, 삼각비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3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가로획 대 세로획의 비율은 탄젠트 30도가 돼서 1대 루트 3이 됩니다. 와, 짱이다. 와, 글자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우와. 이게 너무 어려우면 네. 정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네네. 여러분 정삼각형 밑변 대 높이 대
대각선의 길이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네. 2대 루트 3이죠. 반으로 쪼개면 1대 2대 루트 3 배웠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정삼각형이 반으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하면 가로획과 세로획의 비례가 1대 루트 3을 이루게 됩니다. 뭐랑 비슷한가요? 방금 그렇죠. 오. 1대 1.618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가로획과 세로획 사이에는 황금 비율과 거의 비슷한 비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30도를 유지를 하면서 평행 이동을 하면은 황금 비율과 비슷한 비례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알파벳 A부터 Z까지 모든 글자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글자도 한번 써볼까요? 네, 빨리 보여주세요. 곡선이 있는 O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O자, O. 네. 30도에서 평행 이동하면서 계속 30도를 유지하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끊어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30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3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굵기가 달라지는 게. 그렇죠. 오. 여기 가장 가는 부분을 이으면 축도 이렇게 30도가 되면서 이 가장 가느다란 부분과 가장 굵은 부분의 비례가 30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무슨 마술쇼 보는 야. 네. 트릭이 숨어 있는 걸 막 설명 듣는 것 같네. 네. 자, 여기다가 꼬리를 그으면 Q자가 Q가 되고요. 되고. 예. 오. 이런 규칙에서 전체 알파벳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 아니 정말 소름 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글자 하나를 쓰는데도 이런 황금비가 존재한다는 거는 네. 진짜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깜짝 놀랐을 텐데 이런 건 직접 하면서 아이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저도 학교 돌아가면 미술 시간에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납작붓으로 글씨 쓰는 거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맞아.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3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예쁘게 한번 멋있게 한번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두 분께서 테셀레이션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왜 제가 뿌듯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요. 압류. 또 그거 말고 테셀레이션 말고 젠탱글이라는 게 있는데요. 뭘 같은 거예요? 젠탱글이요? 뭐 네, 탱글탱글이요? 젠탱글이란 네. 디자인에서도 또 수학적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점, 선, 면형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뭔가 규칙이 있는 반복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젠탱글이거든요. 네. 생활 속에서 이 젠탱글을 이용해서 디자인한 작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도 또는 미술을 못해도 진득함, 집중력만 가지고 있으면 이 젠탱글을 이용해서 또 아주 멋있는 작품들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죠? 네. 야,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과 어떤 그 디자인, 네, 미술, 디자인 이 세계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가 오늘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꼭 이제 또 좀 해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네.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기쁨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수학 교육이 조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네덜란드의 수학 교과서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막 네. 분수를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때 스무디를 일단 만들게 하더라고요. 스무디를 만들게 한다고요? 스무디를 만들어요? 수학 네, 교과서인데요? 네. 저는 그런 걸 본 적,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이거 3분이면 필근이가 이해합니다. 예, 저 빨리 지금 네덜란드 좀 다녀오고 있어요. 예. 아, 큰일 났네. 이거 너무 좋네. 네, 그래서 스무디가 가장 맛있어지는 재료들을 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풀어서 정답을 내야 스무디가 가장 맛있어집니다. 재밌다. 재밌네. 벌써 재밌네. 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풀면은 수학을 공부하는 게 나한테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이 되는구나라는 성취감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네. 그렇죠. 바로바로 이 동기부여를 해주더라고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네. 우리 필근이는요. 네. 예술을 잘 알 것인지 정말 이거를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지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분위기 좋았거든요. 지금 걱정 많이 하면서 그래도 또 제가 예술고 출신으로서 자, 한 분 또 모셔와 봤습니다. 예. 일단 뭐 저도 좀 약간 불안불안한데. 네. 자, 어떤 분 모셔왔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필근이의 수학동화 문 열어야지. 샤랄라.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수학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애셔의 디자인 세계로 떠나봅니다.
네덜란드에서 목판화를 전공한 애셔는 정식 화가가 된 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궁전 내부를 둘러싼 반복되는 무늬를 본 그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리곤 이 무늬에 영감을 받아 결심했지요. 그래, 이 무늬처럼 반복과 순환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거야. 마침내 애셔는 수학적 개념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건 바로 테살레이션. 특히 그는 새, 도마뱀 등 창조적인 테살레이션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테살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디자인은 마치 욕실 타일처럼 기하학적 패턴을 이용해 평면 또는 공간을 뒤덮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수학과 미술을 결합하고자 한 애셔에 의해 최초 정의되었다는 사실. 이후에도 애셔는 디자인에 대한 수학적 호기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수학자 펜로즈의 삼각형 이론, 메비우스의 띠를 활용하는 등 어려운 수학 원리들을 쉽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시각화해 그렸는데요. 그로 인해 수학자와 심리학자에게 깊은 영향을 주어 오늘날 수학 교과서나 심리학 개론에서 그의 그림이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애셔라는 훌륭한 화가 덕분에 디자인과 수학이 만나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 그 디자인 속에 숨어 있는 그 수학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 수학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저희는 뭐 수학하면 딱딱한 것만 생각했지만 맞아. 그 안에 이렇게 아름다움이 많이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이런 수학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거 정말 아이들의 수학 흥미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유지원 디자이너 그리고 손은지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태근 씨도 오늘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게 많아요. 오늘 뿌듯합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